자,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가치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것,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댓글을 읽고 가볼까요? 네, 뭐 급할 건 없으니까 뭐 댓글 읽는 시간이 아까우시면 앞으로 넘기셔서 강의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 있는 댓글만 좀 읽어볼게요. 김선아의 닭갈비님, 네, 이거 PPL은 아니고요. 자, 우리 와족 그 패밀리 멤버십이신데 세력주라는 걸 알면 더 버텼을 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금양, 여러분 금양이라는 주식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주식하면서 한번 스쳐갔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주목을 받진 않았던 주식이에요. 그럼 얘는 판을 정말 잘 짠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오히려 너무 유명한 주식일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투자자들이 붙어서 더 안 좋게 주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스토리 자체를. 근데 덜 유명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식이 오히려 크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리스크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시장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영원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양은 그러한 케이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저도 이러한 회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지 않고 그리고 급등주가 아닌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매집의 흔적도 있고요. 자, 황민아님께서 매출과 순이익, 재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출을 어쨌든 기업의 본질은요, 매출을 내는 거예요. 매출을 너무 잘 내요. 정말 장사 잘해요. 경영도 잘해요. 문제도 없어요. 이런 회사 주식을 개인들이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죠. 너무 좋은 회사니까 가져가요, 오히려. 근데 그게 더 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주식을 개인들이 안 던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회사고 나름대로 네임밸류도 있고 재료도 있고 섹터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더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별짓 하면서 막 밀어낸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기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댓글을 읽어보니까 좀 고민을 아직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수익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익 매매는요, 이제 뭐 장기 투자는 시간 싸움이라고 한다면 수익 매매를 먼저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키워드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투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익 매매는요, 수급을 발견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눌림을 뭐 잡든 하면서 2차 수급 상승을 노리는 게 보통 통상적인 수익 매매죠. 단기 수익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거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력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전투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뭐 가치 투자는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리면 알아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개미가 엄청나게 진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별의별 짓과 별의별 사건이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하게 곧바로 올려줘서 수익을 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리다가 재료가 소멸되거나 갑자기 올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수익 매매만큼은 정말 힘들다. 승산이 없다. 그래서 단타를 한다, 스캘핑을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봐도요, 수익 매매로 주식을 고수가 됐다라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수익 매매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사실 단타도 어렵고 뭐 가치 투자도 따지고 보면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수익 매매가 난이도가 더 크다. 왜요? 전투에 곧바로 임하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세력들은 이걸 어떻게 꼬아서 좀 속이고 다시 올릴까, 그걸 고민하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게 이 수익 매매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역배열 상태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역배열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죠. 역배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확률상 세력들이 상승 파동을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 상승 파동에 편입하고 싶어 하죠. 역배열에서는 상승 파동의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역배열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앞에 뭐가 있을까요? 악성 매물들이 있겠죠. 이 악성 매물들 때문에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의 보합을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세력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역배열 상태에서는 한번 소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일시적인 급등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시적인 것을 믿고 또다시 파동을 낼 거라고 생각하면 확률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역배열은 일단 생략하는 걸로. 세력이 여기서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을 쏘면서 급등을 시키면 지지선 이탈 전략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지선을 의도적으로 이탈하는 거예요. 지지선을 이탈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지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손절을 합니다. 자, 수익 매매가 왜 어렵냐면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하는 걸 보고도 손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구장창 밀리면서 계속 수급을 안 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수익 매매로 들어갔다가 장기 존버하고 강제적으로 장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지지선을 꼭 이탈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이게 웃기죠. 지지선을 꼭 이탈해서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지지선을 잘 지키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지선을 잘 밟고 갈 때는 시장이 좋을 때,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시장이 박살날 때, 그러다가 뭐 다시 회복하겠지 하다가 강제 손절을 못해서 존버를 주구장창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수익 매매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갈 게 그럼 뭐냐면 3개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수급을 쐈다라는 건요, 뭔가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료가 의미가 있고 이 재료가 상승으로 갈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는 얘네가 수급을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3개월 안에 뭐가 나옵니까? 보통 이때 시세가 크게 나와요. 어떤 세력주든지 급등을 시작하고 나서 3개월 안에는 크게 가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둘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주구장창 밀려가는 주식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3개월이란 기한을 잡고 매매 전략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때 승부가 90%는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과 이 범위 안에서 매매를 하면 내가 최소한 물려서 주구장창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력의 약점입니다. 아, 나는 보내고 싶어요. 어쨌든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보낼 타이밍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보내야 되는데, 야, 이 개미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데 어떻게 속임수를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얘네는 보내는 그 타이밍이 됐다고 하면 3개월 안에 보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외부 악재예요. 자, A라는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해요. 근데 금리 인상이네 뭐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시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지지선도 이탈이 같이 돼요. 복합적이죠. 이걸 세력이 좋아해요. 왜냐면 알아서 개미들이 나가니까. 쫄아갖고 시장 박살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개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 세력이 개미를 다 털고 가진 못해요. 어느 정도를 털고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 차트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니까, 안 무너지면 가지고 있죠. 근데 무너지니까 겁먹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속도예요. 글씨가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자, 속도예요. 뭐냐면 정말 세력이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우린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속도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속도가. 그래서 급등하는 속도, 급등하는 상승하는 그 속도,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속도, 이게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 이 속도의 찰나에 누가 들어오지 못합니까? 개미가 못 들어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빠른 만큼 개미들을 덜 태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속도가 빠른 주식이 이 주식의 원리에 의해서,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반등도 잘 나오고 상승도 잘 합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호가를 다 장악을 했고 개미들을 덜 태웠고 준비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보세요. 세비캠만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세비캠이 여기서 상한가 만들어낸 다음에 이 중요한 라인이죠. 여기 이제 저항이고 신고가에서 뭐 움직일 거냐, 만약 지금 그거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속임수도 많이 주고. 자, 근데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때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이게 5분봉이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전에는 속도가 한 요 정도 이렇게 폭으로 움직여요. 보폭 자체가 요 정도였어요. 보폭이. 그쵸, 보폭이 한 요 정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제가 속도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건 투자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판단을 흐리게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요. 좋은 팁이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개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세력 입장에서 개미를 좀 속이면서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면 오히려 역으로 세력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근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연구와 고민 정도는 해야 내가 세력주를 좀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경험은 쌓이겠죠. 근데 항상 똑같이 개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들만 쫓아간다고 하면 숨겨져 있는 전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숨겨진 전략.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냥 급등 자체가 비정상인데 무슨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수익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익 매매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건 뭐냐면 전투입니다. 이거는 개미들을 어떻게 털까라는 그 출발 지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미들은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달려듭니다. 그럼 이 달려드는 개미들과 그리고 내 돈과 세력과 어떤 식으로 이 조화를 이루어서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낼 건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방법으로는 어렵다. 그게 수익 매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